이제 유불선하고 서양의 만남, 그 다음에 유불선이 서양에 영향을 준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482년 그 다음에 원나라 때 이렇게 간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이 1482년에서 학술적으로 하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선교사. 의도적으로 서양에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혁명이 가톨릭 내에서도 자체에서도 혁명해야 된다.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게 이제 약화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신천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전세계 포교예요. 근데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16세기부터 전세계 포교로 갑니다. 그때 16세기 초에 일본을 통해서 17세기 초에 중국 북경으로 들어와요. 마테오 리치가.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사서를 번역해요. 17세기 초에. 17세기 초입니다. 사서가. 그럼 아까 때문에 서양의 이게 인식론과 18세기 계몽주의라겠죠. 그대로 그분들 저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유체계와 달라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종교적 측면이 있었다면 하나는 상업적 측면. 이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1600년에 설립됩니다. 이건 완전히 상업적 측면이에요. 이게 정신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이 동시에 돼요. 17세기부터 번역이 돼요. 번역이. 그래가지고 17, 18세기에 벌써 일단 유부터 합니다. 유불선이니까. 유부터 하나 그러면 공자를 예, 유불선 유로 하면 그래서 공자를 동양의 성자, 철학인 이런 식으로 표준해서 책을 내요. 왜? 사서 번역이 됐으니까. 이게 계몽주의 사상가들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문제, 개혁의 문제, 역사의 주체의 문제가 왜 유학에는 누구를 지향합니까? 겉으로는 왕 천자지만 실제 이걸 하는 사람들은 군자거든요. 그 다음에 송나라 오냐 그러면 시대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사대부가 역사의 주체가 되거든요. 이게 시민혁명이다 그대로. 왕 귀족에서. 그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부지 기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학이 최근에 서양은 개인주의 되고 그 다음에 각자 핵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가 나오니까 유학의 대가족 제도에서 이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를 홀로다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효와 대가족 제도 요런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데 유학의 인사상 함께하는 공동체 요것들을 가지고 서양의 홀로됨, 고립됨을 극복하려는 사상가들이 나와요. 현대에서. 논문이 나오고 유학의 긍정성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동인도 회사가 있었다겠죠. 예, 거기서 프랑스에서 나중에 영국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불교 국가니까 여기는 남방불교입니다. 우리는 북방불교고요. 우리는 한약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는 빨리어로 된 그걸 가지고서 남방불교는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홀로 간다, 소승이라고 폄하해놓고 우리는 함께한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남방불교, 초기불교, 북방불교, 후기불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용어를 따가지고 통치를 하려면 어떻겠어요?
제일 먼저 물질적 기반을 전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공고히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정신을 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먼저는 물질. 인구조사, 토지조사. 그래야 세금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 항만. 근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무력으로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정신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순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역사, 문화, 철학 이걸 연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에서 일본을 원폭을 통해서 굴복시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그럼 일본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 신민사관인 거예요. 목적의식을 그렇게 불손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메고 가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본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불교도 역시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 프랑스에서 남방 빨리어로 된 것을 로마나이즈 합니다. 처음으로. 동양에 산 게 아니에요.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을 통해서 갖고, 그러니까 남방 불교 그걸 된 걸 가지고 20세기 초에 일본에 처음으로 번역해요. 그러면 이 지식인들이 그동안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있냐?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예요. 심도 우연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긍정하면서도 이런 면은 문제가 있다. 비판 좀 합니다. 근데 서구에 진정으로 신에 대해서 혁명적인 전환을, 물론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닙니다만 1900년에 돌아가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그 니체가 과감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돼서 그러지만 이분이 고백한 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만남,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로 만납니다. 기존의 서양 사유와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이 뭘로 오겠어요? 현상학으로 오죠. 이게 지금 동서 철학에서 프랑스 철학의 강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게 프랑스 철학의 바로 심리전. 다 여기 있는 거라. 유식 하면 이거 넘은 거 그냥 뭐. 그래서 프랑스 철학하는 사람들이 요즘 동양 철학하느라고 바쁘답니다. 불교해야지. 주역해야지. 제 친구가 프랑스 가가지고 10여 년 만에 하이데거로 학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이데거 자체도 노자를 번역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주역 어렵답니다. 주역은 길잡이가 있어야 돼. 그 친구도 얼마나 뛰어난 친구인데 다른 건 어떻게 되는데 주역 안 된대. 지금 그렇게 불교가 영향을 미치고 실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행불교, 요가. 예, 실용주의적으로 그걸 변형해가지고. 그래서 각종 지금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를, 특히 티베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 우리나라에 역수입돼가지고, 현재 임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입니다. 선은 노장의 준말입니다. 도교도가. 근데 이게 언제 번역되는가? 17세기, 8세기에 번역됩니다.
1700년대니까 18세기 완역이 됩니다. 어떤 분은 17세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유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까 계몽주의 대표적인 한 사람 루소 예밀에 나옵니다. 서양에서 자연을 볼 때 이분법으로 보거든요. 지배 대상이거든요.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몽 사상가들도 자연을 적대적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연으로 가자고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노자를 직접 공부했고 말을 해요. 이 뒤로 아까 하이데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번역하려고 했으면 그게 안 드러날까요? 용어를 안 써도. 그래서 하이데거가 서양 철학에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특히 젊은 시절의 그 깊은 영감은 다릅니다. 노년의 영감과는 달라요.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서 발효됐을 겁니다. 다르죠, 결이. 그 다음에 톨스토이.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무의자연, 무소유. 물론 무의자연과 무소유로 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시대, 그 체제에서 대단한 거죠.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삶의 태도를. 노자는 그래서 혁천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노노는 치천하고 노노는 천하를 다스리고 노자는 세상을 혁해버린다. 관점을 바꾼다. 동의합니다. 노자와 불교는 이 측면에서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변혁으로 나왔을 때 그 누구가 있는가? 비틀즈. 거기에서도 소국 과민, 반전 평화를 주창하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쟁 끝났다 싶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또 와요. 지혜로운 어머니 말씀. 노자에서 강조한 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남자가 아닌 여성, 산이 아닌 계곡. 노자의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왜? 오노요코를 만났잖아요.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죠. 근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히피 문화로 가가지고, 물론 장자에 가면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술가 백남준. 이분이 전 세계에 드러난 게 뭡니까? 드러났을 때. 피아노 부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장자의 무용금 고사와 하나는 백아절연. 근데 백아절연보다는 너무 과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최근에 활동하는 이우환 선생. 베르사유 궁전에 설치 작품 했죠. 그분은 일본에서 거의 가기 전에 노장으로 예술론을 연마하고 간 분이에요.